속도가 다르다. 내 킥은. 어리석은 노인, 이런 낡은 쓰레기 기술로 나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지. 이런 도발적인 말을 내뱉은 이는 일본 태권도 협회에서 존경받는 젊은 천재였다. 이 건방진 말을 묵묵히 받아들인 이는 한국 무술, 합기도의 대가였다. 그의 차분한 얼굴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날 저녁, 국제무술교류대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멈추고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보기 전에 화면 오른쪽 아래의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에 이어지는 부분을 감상해 주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자리한 신화관에 봄의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었다. 100년 넘게 세월을 품은 목조 도장에서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김화영은 습관처럼 조용히 도장 바닥에 정저하고 눈을 감았다. 흰색과 검은색의 전통 도복을 입고 허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검은 띠를 묶었다. 그의 곧은 자세는 75세라는 나이를 잊게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사색한다.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늘 이 말이 있었다. 50년 넘게 합기도와 동행한 김화영은 이 조용한 사색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밖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고 근처 강물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해운대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지만 신화관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색의 시간을 마친 김화영은 천천히 일어나 도장에 걸린 합기도 창시자 최영식의 사진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어 도장을 정화하는 청소를 시작한다. 빗자루를 쥔 손에는 오랜 단련의 힘이 서려 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꼼꼼히 먼지를 털어낸다. 안녕하세요. 그의 제자 박건태, 38세가 도장에 들어왔다.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20년 가까이 김화영에게 사사받은 이였다. 박건태 역시 스승처럼 도장 청소로 하루를 연다. 오, 건태, 오늘도 일찍 왔구나. 김화영은 가벼운 유머를 담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은 위엄이 있다. 노인 특유의 따뜻한 말투가 그의 인품을 드러냈다. 내일 국제대회, 설레십니까? 박건태의 물음에 김화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뭐다?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합기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그 말에 박건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이다. 김화영은 그 정신을 몸소 구현하는 존재였다. 아침 수련이 시작되자 지역 젊은이들과 먼 곳에서 온 무술가들이 모여들었다. 김화영의 가르침은 독특하다.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때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간결한 말만 덧붙인다. 그뿐인데도 도장은 엄숙한 긴장감으로 채워진다. 기술이 아니다. 마음이다.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받아들이고 이끄는 거야. 초보자가 힘으로 기술을 시도하자 김화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노인이라고 믿기 힘든 유연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힘을 활용해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장면은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선생님의 기술은 마치 바람 같아요. 처음 방문한 젊은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다. 바람이라, 좋은 표현이구나. 바람은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싼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합기도란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 김화영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수련 후에는 늘 그렇듯 김화영의 집 다실에서 제자들과 차를 나누는 시간이다. 오래된 다실에서 그가 직접 내린 녹차를 모두가 음미한다. 이 과자, 정말 맛있네요. 새 제자가 과자를 맛보며 눈을 빛냈다. 그렇게나? 내 아내가 어제 만든 거다. 그녀도 기뻐할 거야. 김화영은 쑥스러운 듯 뺨을 긁으며 답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 윤미는 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녀가 만든 과자는 지역에서도 명성이 자자해 신화관 방문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다. 선생님, 다음 주 국제대회, 저도 응원하러 갈게요. 고등학교 검도부 여학생이 힘차게 말했다. 김화영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답했다. 고맙구나. 하지만 승패에 연연하지 마.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화영에게 합기도는 승리를 위한 무술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고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었다. 김화영은 도장 뒷마당 정원에서 홀로 묵묵히 수련을 이어갔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며 호흡과 움직임의 조화를 다듬는다. 75세의 몸은 젊은이처럼 유연하고 일체의 낭비가 없었다. 화영, 밥 됐어요. 윤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는 수련을 멈추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지금 갈게. 미소로 답하며 정성 담긴 저녁 식사 앞에서 둘은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없이 오직 둘의 대화만이 방 안을 조용히 울린다. 내일부터 서울이네. 오랜만에 큰 대회야.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이제 젊지 않잖아요. 윤미의 걱정에 김화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합기도는 나이와 상관없어.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지는 거야.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벚꽃 잎을 흩날렸다. 김화영은 이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곱씹었다. 제자들과의 시간, 아내와의 조용한 식사, 합기도와 함께하는 나날들.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고 그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이 평온한 일상이 내일부터 시작될 국제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하리라고는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서울 양천구 국제무술관에서 열리는 국제무술교류대회. 세계 각국의 무술 대가들이 모여 각자의 기술을 선보인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무술의 정신과 문화를 나누는 장이다. 김화영은 대회 전날 기자회견장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장식 없이 늘 입던 도복에 검은 띠를 맨 소박한 모습이었다. 백발을 짧게 깎은 머리,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젊은 빛이 깃들어 있었다. 특별 초청으로 한국무술연맹에서 김화영 선생을 모셨습니다. 75세의 고령에도 현역으로 가르침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의 장례에서 존경의 박수가 터졌다. 김화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고요한 분위기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무술가? 농담이죠. 장례 후방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돌아보니 화려한 의상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미야자키 소라, 일본 태권도 협회 소속. 태권도 세계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실력자이자 SNS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다. 긴 머리가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장례를 압도했다. 할아버지, 태권도는 세계가 인정한 최강의 무술이에요. 당신의 합기도는 낡은 춤처럼 보일 뿐이죠. 실전에서는 내 상대가 안 돼요. 미야자키 소라는 가벼운 몸짓으로 앞으로 나서며 도발적인 말을 던졌다. 카메라를 든 젊은이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그 모습을 촬영했다. 이 와이어 킥 보세요. 속도는 초속 30m예요. 당신의 느린 움직임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녀는 화려한 하이킥을 선보이며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장례는 소란스러워졌다. 사회자가 제지하려 했지만 미야자키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화영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내일 대결, 내가 상대라서 무서워서 떨고 있지 않나요? 다치면 그대로 은퇴해야죠. 이 낡은 기술은 현대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 말에 장내에서 충격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국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해외 미디어도 이 대담한 행동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야자키 소라의 일본 팀원들 중에도 불편한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었다. 특히 통역을 맡은 야마모토 켄, 30세는 민망한 듯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김화영은 어떻게 했을까?
놀랍게도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미야자키 소라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무응답에 미야자키 소라는 더욱 도발적으로 변했다. 뭐야, 그 태도는?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무서워서 말도 못해? 정말 한심한 노인이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김화영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걸로 내일 당신이 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방송할 거야. 태권도 앞에서 합기도가 얼마나 무력한지 모두에게 보여줄게. 한국의 망신. 그래도 김화영은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SNS로 퍼졌다. 일본의 천재 vs 한국의 노인, 현대 무술 vs 낡은 기술 같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미야자키 소라의 발언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댓글란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노인을 바보 취급하다니 최악이다. 하지만 합기도가 태권도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볼만해. 내일 꼭 볼 거야. 한국 노인 불쌍해. 미야자키 소라 멋지긴 한데 너무 심한 거 아냐? 합기도는 터무니없어. 어차피 조작이겠지. 한국 미디어도 이를 크게 다루었다. 미야자키 소라의 대담한 태도에 대한 김화영의 침착함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실제 승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기자회견 후 김화영은 호텔 숙소로 돌아갔다. 제자 박건태는 그의 심경을 걱정했다. 선생님, 저런 건방진 애 용서할 수 없어요. 무슨 태도예요? 분노로 떨리는 박건태에게 김화영은 미소 지었다. 화를 낼 것 없다. 건태. 저 아이는 자신의 길을 믿고 있을 뿐이야. 그건 소중한 거야. 하지만 저런 모욕을 말은 말일 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합기도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그녀의 열정도 내일 좋은 힘이 될 거야. 그 말에 박건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화영의 넓은 마음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화영의 내면이 완전히 평온했던 것은 아니었다. 75세의 몸으로 29세의 세계 챔피언과 맞서야 한다는 현실에는 불안이 있었다. 숙소 욕실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분 등 젊을 때의 민첩함은 이제 없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망설임이 생긴 것에 그는 놀랐다. 오랜 세월 합기도에 전념하며 승패를 초월한 경지에 있어야 했는데 미야자키 소라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경쟁심을 깨웠는지도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부산에서 아내 윤미였다. 괜찮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저런 건방진 애, 윤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화영은 평정을 가장했다. 걱정 마, 저 아이는 그저 혈기왕성한 거야. 내일이면 다 끝나. 무리하지 마, 저도 상관없어. 알았어. 잘 자,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부산의 고요한 별빛이 그의 마음을 더 차분하게 했다. 합기도는 이기기 위한 무술이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긴 무술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일의 대결에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었다. SNS는 합기도 vs 태권도, 미야자키 소라 해시태그로 넘쳐났다. 미야자키 소라는 아침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며 오늘 저 할아버지에게 현대 무술의 힘을 보여줄 거야. 어차피 조작된 허술한 기술은 나한테 통하지 않아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녀의 SNS에는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리고 태권도 최고, 한국 노인에게 봐주지 마, 소라 멋져 같은 응원 댓글이 넘쳐났다. 반면 김화영에게는 걱정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자들의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전화, 지역 친구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메시지. 마치 모두가 그의 패배를 전제하는 듯했다. 선생님, 오늘 대결, 기권할 수는 없을까요? 아침 식사 중 박건태가 조심스레 말했다. 뭐라고? 김화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엄했다. 합기도의 길을 걸은 지 50년, 이제 와서 도망칠 순 없어. 게다가 그는 말을 멈췄다.
무언가 말하려다만 듯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냐. 자, 회장으로 가자. 국제무술관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인파에 놀랐다. 보통 전문가나 애호가만 모이는 대회에 오늘은 일반 관객과 방송국 크루까지 몰려들었다. 모두 어제 미야자키 소라의 도발 영상 때문이었다. 대기실에서 도복으로 갈아입는 김화영 옆에서 휴대폰을 보던 박건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다. 선생님, 미야자키 소라가 또 새 영상을 올렸어요. 또 무슨 내용인가? 김화영은 평정을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피로를 느꼈다. 박건태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미야자키 소라가 김화영의 옛 경기 영상을 보며 조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뭐야 이게, 합기도? 상대가 저절로 넘어지잖아. 완전 조작이야. 이건 사기야.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합기도 동작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이게 무술? 박물관에 먼지 쌓인 기술이야라고 비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 할아버지, 75세래요. 이런 노인을 상대하는 것도 시간 낭비지만 오늘은 옛 무술과 현대 무술의 격차를 보여줄게요. 기대하세요. 할아버지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낼 거야.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김화영은 한숨을 쉬었다. 노쇠한 몸으로 젊은이와 맞서는 불안이 한층 커졌다. 회장에 들어서자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노인이 김화영이야. 저 젊은 여자를 이길 수 있을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대결 시간이 다가왔다. 이쪽은 일본 태권도, 미야자키 소라와 함께 화려한 음악이 울렸다. 미야자키 소라는 빨간색과 금색의 세련된 도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입장했다. 반면 이쪽은 한국 합기도, 김화영의 속에는 음악 없이 조용한 박수만이 장내에 울렸다. 김화영은 어제와 같은 소박한 도복에 검은 띠를 맨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진심으로 싸울 건가요? 다치면 내 책임 아니에요. 지금 항복하면 봐줄게요. 미야자키 소라는 관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장내에서 웃음소리도 들렸다. 김화영은 말없이 허리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심판이 두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룰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김화영은 갑자기 주변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장내의 소음이 멀어지고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렸다. 그렇구나. 그는 조용히 깨달았다. 그는 지금껏 자신 안에 있던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마저 내려놓고 있었다. 합기도 창시자 최영식의 말이 뇌리에 떠올랐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다. 그렇지, 그거야. 합기도의 본질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의 두려움, 분노, 경쟁심에 이기는 것이다. 김화영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 묘한 고요함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경기 시작. 심판의 목소리가 울리자마자 미야자키 소라는 맹렬한 기세로 김화영에게 달려들었다. 그 움직임은 빠르고 날카로워 관객들로부터 감탄의 소리가 터졌다. 이걸로 어때? 봄바람 같은 미야자키 소라의 하이킥이 공기를 가르며 김화영의 얼굴로 다가왔다. 장내 대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한 순간 김화영의 몸이 살짝 옆으로 움직이며 킥은 허공을 갈랐다. 뭐야? 미야자키 소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연속 킥을 날렸다. 옆차기, 돌려차기, 앞차기, 태권도의 기본 기술이 연달아 펼쳐졌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이 김화영에게 맞지 않았다.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마치 바람이 부는 듯 자연스럽게 몸을 피할 뿐이었다. 뭐야? 안 맞잖아. 장난치지 마. 초조함을 느낀 미야자키 소라는 더욱 격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 킥의 속도에 관객들은 숨을 삼켰다. 세계 챔피언의 실력은 확실했다. 하지만 김화영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뿐이었다. 할아버지,
도망만 치지 말고 공격해봐. 무서운 거야? 미야자키 소라는 짜증을 드러냈다. 장내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었다. 저 노인, 괜찮을까라며 걱정하던 관객들이 점차 왜 안 맞는 거지? 라는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무술 경험이 있는 이들은 김화영의 움직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저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야. 상대의 힘을 이용하고 있어. 호흡이 완벽히 맞아 미야자키 소라는 더욱 격렬해졌다. 태권도의 화려한 회전차기가 장내 공기를 뒤흔들었다. 그 위력에 관객들로부터 감탄이 터졌다. 하지만 그래도 김화영에게는 맞지 않았다. 이 사람, 뭐야? 미야자키 소라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반면 김화영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제 그만해, 이 낡은 할아버지. 미야자키 소라의 참을성이 폭발했다. 그녀는 전력을 다해 김화영에게 돌진하며 태권도의 최고 기술, 연속 회전차기를 날렸다. 그 위력과 속도에 장내 전체가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김화영은 처음으로 단순 회피가 아닌 실제 움직임을 보였다. 그것은 합기도의 기본 동작, 몸의 회전이었다. 그는 미야자키 소라의 킥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몸을 회전시켰다. 그 움직임에 휩싸인 미야자키 소라의 몸은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기세로 그대로 온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쿵, 큰 소리와 함께 미야자키 소라의 몸이 바닥에 누웠다. 장내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뭐가 일어난 거지? 관객들의 당혹스러운 소리가 퍼졌다. 많은 이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노인이 젊은 세계 챔피언을 던졌어. 하지만 공격하지 않은 것 같았어. 김화영은 조용히 서서 미야자키 소라에게 허리를 숙였다. 미야자키 소라는 재빨리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터뜨렸다. 지금 건 우연이야. 장난치지 마. 다시 해. 심판이 재개 신호를 내리자 미야자키 소라는 다시 김화영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함이 더해졌다. 방금 전의 일로 상대를 얕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운 듯했다. 태권도의 자랑인 옆차기와 돌려차기에 연속 기술이 펼쳐졌다. 하지만 김화영은 그것들을 모두 마치 그녀의 움직임을 미리 아는 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해냈다. 왜 안 맞아? 미야자키 소라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장내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김화영을 동정하던 관객들이 이제는 그의 움직임에 매료되었다. 장내는 팽팽한 긴장감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미야자키 소라는 이제 완전히 초조해져 거친 호흡으로 서 있었다. 반면 김화영은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속의 고목처럼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할아버지에게 진리 없어. 미야자키 소라는 자신에게 되뇌듯 중얼거렸다. 지금까지의 경력에서 이렇게 상대를 잡아내지 못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잘 봐, 이게 태권도의 최고 5위야. 미야자키 소라는 크게 뒤로 물러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장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갑자기 김화영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보통의 킥과는 전혀 다른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듯한 엄청난 공격이었다. 태권도의 금지된 기술로 알려진 고급 기술은 그 위력이 너무 강해 대회에서 사용이 제한될 정도였다. 공중에서 전 체중을 실은 미야자키 소라의 킥은 나무를 부술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위험해. 피해. 관객들로부터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졌다. 노쇠한 김화영이 이 기술을 받으면 골절은 피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김화영의 눈이 천천히 떠지며 그의 주변 공기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살짝 양손을 들더니 미야자키 소라의 공격이 닿기 직전 아주 조금 몸을 옆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김화영은 미야자키 소라의 낙하 에너지를
마치 흐르는 물처럼 받아들이며 그 힘을 원을 그리듯 이끌고 상체를 살짝 회전시켰다. 그것은 공격도 방어도 아닌 그저 상대의 힘을 이끄는 움직임이었다. 미야자키 소라의 몸은 자신의 추진력에 의해 큰 원의 회전 궤적에 실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새도 없이 몸이 허공에 떠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미야자키 소라의 놀란 비명이 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은 온돌 바닥에 마치 담요를 펴듯 아름답게 착지했다. 결코 거칠게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 김하영의 움직임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바닥에 내려선 것이었다. 장내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미야자키 소라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당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무슨 일이야? 미야자키 소라의 약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마치 처음 보는 듯 김하영을 바라보았다. 김하영은 조용히 다가가 미야자키 소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설 수 있겠나? 처음으로 김하영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그 목소리는 분노도 승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닌 그저 평온한 것이었다. 미야자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다. 일어선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김하영에게 물었다. 왜 내가 넘어진 거죠? 당신,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김하영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공격하지 않았어. 그저 너의 힘을 받아들이고 이끌었을 뿐이야. 받아들이고, 이끄는 것, 그게 무술, 합기도야.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무술이 아니라 분쟁을 누그러뜨리는 길이지. 너의 힘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꾼 거야. 미야자키 소라의 눈에 이해의 빛이 깃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며 다시 김하영을 보았다. 이게 진짜 합기도. 그 순간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박수가 퍼지더니 곧 장내 전체가 큰 박수로 뒤덮였다. 관객석에서는 무술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오늘 본 것이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무술의 본질 그 자체임을 이해했다. 미야자키 소라가 스스로 허리를 낮추고 김하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을 때 장내의 박수는 더욱 커졌다. 선생님, 진정한 무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패배의 억울함이 아니라 진실에 닿은 감동 때문이었다. 경기 모습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결 전 미야자키 소라가 올린 영상의 댓글란은 일별하여 찬사와 감동의 말로 가득 찼다. 진정한 무술을 봤다. 합기도의 본질을 이해했다. 나이는 상관없어. 마음과 기술이 중요하다. 김하영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 미야자키 소라 멋졌지만 변했네. 특히 해외 무술 애호가들의 반응이 컸고 김하영의 도장 신화관에는 결학이나 입문 희망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하영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오늘의 승리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승패가 아니에요. 합기도에서 중요한 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오늘 젊은 아가씨와 함께 멋진 교류의 장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장내에서 박수가 터졌다. 한편 미야자키 소라는 어땠을까? 그녀는 경기 직후 SNS 계정을 일시 비공개로 전환했다. 많은 이들이 패배를 부끄러워해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경기 다음 날 미야자키 소라는 새 영상을 올렸다. 거기에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차분한 표정의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 숙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어제의 제 오만한 언행을 사과드립니다. 김하영 선생님께 무술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강함이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기는 것임을. 앞으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무술을 다시 배울 것입니다. 이 선언대로 미야자키 소라는 소속 협회를 그만두고 한국의 합기도 도장에서 수련을 시작했다. 김하영의 도장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정기적으로 부산을 방문해 김하영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부산 신화관에서는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졌다. 아침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수련, 청소. 유일한 변화는 제자가 늘어난 것 정도일까? 하지만 김화영은 유명해진 지금도 변함없이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지도한다. 선생님, 이번 일로 뭔가 변한 게 있으신가요? 어느 날 박건태가 물었다. 김화영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무술의 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길이야. 다만, 많은 이들이 깨달아준 게 기쁠 뿐이지. 그리고 그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강함이란 뭘까? 그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야. 자신 안의 두려움, 분노, 그리고 이기고 싶은 욕망마저 초월하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진정으로 강해지는 거야. 창밖에서는 벚꽃 잎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부산의 마을의 봄이 찾아왔다. 이 이야기는 무술의 마음과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강함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합기도도 태권도도 모두 훌륭한 전통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무술은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